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의 마음이 왜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지죠? 그것은 우리가 남의 비난과 중상과 또 비판의 사정권 속에 늘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받을 때마다 높이 날아야 됩니다. 그 사정권 밖으로 날아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한탄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정권 속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때 내가 아직 높이 날지 못했고 이 상처야말로 나더러 높이 날라는 명령이고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개짓을 더 열심히 해서 자기의 존재의 차원을 한층 더 높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 사정급 밖의 차원까지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또한 부드러울 때에 우리가 탄력이 있을 때에 부드럽고 탄력이 있을 때에 잘 회복되고 또 상처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날 때에 덧나지 않도록 제때에 감싸주고 또 치료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상처를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고슴도치가 가까우면 찌르듯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는 그런 자립과 또 자유와 자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 다스리기 신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오늘은 그 여섯 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관한 화두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이 10대들 입에 정말 말버릇처럼 달고 있는 이야기가 짜증나예요. 짜증나. 우리 집 중이 올라갈 애가 있는데 그냥 뭐 해도 그냥 짜증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뭐니? 그랬더니 몰라 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짜증 나십니까? 그 분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화를 쉽게 내고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지 오늘은 어떤 심리적 분석보다는 어, 그 화를 만들어내는 몸의 메커니즘에서 그런 차원의 몸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요 70%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이죠, 물. 그렇죠? 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온은 항상 36.5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적정 온도는 항상 요 온도, 평균 온도가 요 온도에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6.5도는 중이죠. 그럼 이 중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 조정하는 과정을 화라고 하죠. 결국 우리 몸도 중화라는 거죠. 그럼 36.5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거죠. 그 열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불이 있다는 거죠.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 쓰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도 물과 불의 조화입니다. 엔진은 불이죠. 그리고 그 엔진의 열을 반드시 식혀줘야 합니다. 그 라제타로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파해버리죠.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열이 지속되면은 모든 세포가 폭파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불의 조화인데, 우리 인체는 물과 불의 조화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불은 위로 뭐하죠? 불의 속성은 가라앉는 겁니까? 상승하는 겁니까?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은 승한다. 그래서 화승입니다. 불은 올라가요, 속성상. 그러면 물의 속성은 뭘까요? 물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강하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강이라는, 상승하고 하강합니다. 자, 우리 몸 안에 물과 불이 있는데, 물의 속성은 하강하는 것이고 불의 속성은 뭐예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의 물과 불의 중화이고 조화이고 동시에 물과 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을 분노라고 하는데요. 분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화를 내다죠. 그러면 이 화가 뭐죠? 이 화가 바로 이 불화자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요. 진짜 불이 나갑니다. 불 같아요, 사람이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낸다고 해요. 여러분, 화를 꾹꾹 참으면 뭐가 될까요? 화가 쌓이면은 이게 염증입니다. 염증이 염자입니다. 그래서 화가 오래 쌓이면은, 그래서 걸린 마음의 병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그걸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합니다. 네, 화병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화낸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불과 관련되었습니다. 물과 불의 조화인데 물이 약해지고 뭐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불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는 쌓인 뭐죠? 화라고 했죠. 이게 더 쌓이면 염증이 되고 이게 마음에 쌓이면 화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이 기승을 부렸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품으면은, 내가 화를 내면은요, 그거는 우리 집에 우리가 택배할 때 택이죠. 택내, 화. 쉽게 풀면은 뭐죠?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붙은 불이죠. 그 집에 화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지금 집에 화재 나면은, 여러분, 만사 제껴놓고 당장 뭐 합니까? 그렇죠. 119를 부르죠. 119는 뭐죠? 물이잖아요, 물. 119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불러옵니다. 왜요? 불을 꺼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이 와서 불을 꺼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집에 불이 나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물을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 화가 잔뜩 쌓이고 열받고 염증 나고 할 때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불부터 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를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날수록, 염증이 많을수록, 화병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뭐예요?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불이 계속 기승을 부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불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면요. 호, 조해진다는 것입니다. 호는 뭐예요? 이 새까맣게 탄 모양입니다. 콜이죠, 차콜. 조는 건조합니다. 근데 이 초조 두 글자에 여기도 불화자가 있고 이 네 점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점이 있죠. 여러분 이거 가스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모닥불을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입니다. 잿더미가 되려면 이 잿더미 초자거든요. 불이 오래 태워야 됩니다. 태울수록 건조해집니다. 또 우리 몸에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구 건조증이 오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오고 그다음에 입 주변에 계속 뭐예요? 헐고 혀에 뭐예요? 혀나 잇몸병이 생기고 혀에 자꾸 뭔가 혓바늘이 돋는다는 거죠. 그거 다 뭐예요? 우리 몸에 화가 기승을 부리고 물이 약해졌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음식 짜게 먹고 인스턴트 먹고 물 대신에 탄산 음료수 먹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면은요 우리 몸이 엑스트라 불을 때워야 돼요. 낮 동안에 계속 불을 때웠잖아요. 활동해야 되니까 엔진이 계속 작동했는데 밤에는 쉬어줘야 되는데 밤에도 뭐예요?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불을 더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엑스트라로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은 죽으라고 안 마셔요. 불은 주구장창 떼주면서 물은 죽으라고 안 마시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점점 적어지고 뭐가 기승을 부리죠? 이 불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계속 불에 달궈져 있으니까 초토화되고 건조할 대로 건조해진다는 거죠. 안구 건조증이 오고 그죠? 심하면은 탈모까지 온다. 왜? 불이 너무 세니까. 여러분 이게 한방에서 우리 몸을 바라보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화가 난다. 초조해진다. 짜증난다. 그럼 여러분, 내 몸에 지금 불이 기승을 부리고 물이 필요하구나.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화분에 물 줄 때에 소방, 소방차 호스로 줘요? 아니면 스프링클러 줘요? 스프링클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뭐예요? 몸을 윤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커피나 탄산음료나 뭐 과즙이나 이런 음료수를 주로 많이 마시느냐?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시느냐? 하루에 물을 도대체 몇 잔 정도 마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술 보세요. 술. 여러분 술은 물일까요? 불일까요? 여러분 술 한 잔 딱 넘기면은 목구멍에서 일단 진짜 따가워요.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막 그냥 불에 디듯이 따갑잖아요. 그리고 물은 불 붙여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데 술은 불 붙이면은 물이 나요. 그죠? 술은 불이에요. 왜? 알코올 같은 에너지의 고농도 에너지고 액기스기 때문에. 여러분, 낮 동안에 이렇게 불을 타서 뭐예요? 이제는 불이 슬슬 이제 약해지고 물이 작동해야 할 시간인데 거기다가 퇴근하고 또 불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의 몸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은 우리 몸에 오장육부에 골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에요? 간에요.
요 간 얘기는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그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을 다스리는 기관이 이 콩팥하고 방광이잖아요. 주로 이제 콩팥이죠. 콩팥을 신이라고도 합니다. 콩팥이죠. 콩팥은 뭐를 다스린다고요? 물을 다스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항상 엔진처럼 불덩이처럼 이렇게 계속 뛰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은 뭐죠? 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물과 불의 속성에서 불은 상승하고 물은 하강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불은 상승하고 물은 하강해요. 근데 상승하는 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서. 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강하는 물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불의 속성이 상승이고 물의 속성이 하강이라면은 콩팥이 위에 있고 심장이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물과 불이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형국에서는 원래 상승하는 불이 위에 있고 원래 하강하는 물이 있으니까 얘네 둘은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가요. 물과 불의 조화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과 불의 부조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조리의 구조를 다시 조리 있게 만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조화를 이루려면은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조리해야죠. 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야 되죠.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놔요? 불 밑에 올려놓습니까? 여러분 주전자 위에다가 불을 피워보세요. 이 형국으로는 주전자 물을 100년 끓여봤자 끓지 않습니다. 음식을 100년 요리해봤자 익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물과 불의 위치가 부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은 아래에 있고 불을 위에 있으니까 물을 끌어올려야 되죠. 끌어올려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면은 반드시 장치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죠? 아, 펌프죠, 펌프. 펌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우리 몸에서 물이 아래 위치한 이 콩팥의 물을 위로 펌핑해주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장기가 요 심장과 신장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지라비입니다. 지라비입니다. 비죠. 비장이죠. 우리말로는 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편 찾아보면은 지라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얘가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화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되게 어때요? 성질이 뭐 같다 그래요? 우리 좀 이렇게 비속어긴 하지만은 성질이 지랄 같다라고 얘기하죠. 어우, 지랄하네, 지랄 같다. 이 지랄이란 말이 지랄하는 어원에서 온 겁니다. 즉, 뭐가 제 기능을 안 해요? 얘가요. 이 펌프가요. 물을 끌어올리지 않으니까 이 불이 더 뭐예요? 기승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한자에서도 보면은 이 인체를 상징하는 이 달 월자는 고기 육자입니다. 아주 육신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게 겸비할 비자죠. 낮을 비.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몸도 따라준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이 물을 끌어올리면은 이 불이 내려가요.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주전자 아래 불이 내려오고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화라는 거죠. 이게 조화라는 것입니다. 누가 조정해줬어요? 조정하는 역할이 누구죠? 얘라는 거죠. 근데 얘의 속성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근데 안 낮추고 맨날 뭐예요? 아, 지랄입니다. 지랄 같습니다. 얘가 자기의 속성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몸도 불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 안에 화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화라는 거죠. 근데 착한 사람은 이 화를 어때요? 참는다는 거죠.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화재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에는 뭐가 오죠? 마음은 불이죠. 근데 우리 몸에 물을 다스리는 것은 신장이죠, 콩팥. 근데 원래 불은 올라가는 속성이고 물은 내려가는 속성인데 못 만나잖아요. 부조리잖아요. 그럼 이걸 조리를 하려면 가운데 누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끌어올리는 역할을. 아, 이 지라 비가 해주면 비장이 해준다는 거죠. 근데 비는 뭐예요? 흙이에요. 심장은 화라면은 이건 수죠. 이거는 토라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은 이렇게만 되면은 조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얘가 역할을 안 해요. 자꾸 화내고 지랄 같으면은요, 물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불은 더 기승을 부리겠죠. 더 기승 부리면은 여러분, 마음의 불이 장작을 만나면은 그때는 큰 화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장작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이 뭐예요?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 불씨가 이게 주화라고 해요. 간에 옮겨 붙으면은 이게 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라는 거죠. 여러분, 간이 불붙으면은요, 간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SOD를 만들어요.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은요, 이 SOD가 우리 몸에서 이 노폐물인 뭐죠? 그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세포의 뭐예요? 킬러입니다. 아, 마치 그 모든 것을 산화시키고서 부식시키는 거죠. 이 세포가 활성산소 만나면은 다 죽어요. 파괴됩니다. 근데 활성산소와 SOD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파괴자가 킬러가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아, H2O와 O2로 바뀐다는 거죠. 물과 산소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물과 산소는 다 뭐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뭐로 전환시켜줘요? 좋은 거로 전환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이 물로 조화 못 시키고 왜? 자꾸 화내고 지랄 떠니까. 그러니까 화가 더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불이 옮긴 거예요? 옮겨 붙은 거예요? 간에까지 옮겨 붙은 거예요. 그 간이 손상을 입으니까 SOD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더 나대겠죠? 그 세포가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의 얼굴이요. 즉 안색이죠. 다 어두워요. 검다는 거죠. 왜? 활성산소가 세포를 다 죽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대개 어때요? 안색이 어둡고 얼굴이 검습니다. 자, 이게 우리 몸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화가 뭐예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뭐예요? 낮춰야 되죠.
자, 그러면은 분노, 노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고요. 여기 마음이 있고, 이게 노의 노자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요, 우리가 어리석어집니다. 왜요? 남에게 지배, 통제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예는 지배당하는 존재잖아요. 남한테 통제당하잖아요. 남의 말 한마디에, 태도에, 그렇죠? 편견에 내가 버럭 화내면은 이미 거기에 지배당한 겁니다. 통제당한 겁니다. 그 노예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화내는 순간 우리의 뇌와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뉴런이 다 일시적으로 뭐예요?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 보세요. 이 위에 분은 분별, 갈라지다거든요. 갈라지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마음이 안 통하고 내 마음으로 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내 생각만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한 틀에 맞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왜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올까요? 들지 않을까요? 내가 틀을 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딱 요래야 돼.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틀을 딱 짜놓으니까 요 틀에 안 맞는 것들은 다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넓히죠? 아, 말씀으로.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렇죠? 기도로. 명상으로. 수련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넓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을 인자 보세요. 참을 인자는 위에 마음에 뭐가 있죠? 칼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칼. 여러분 속은 부글부글 화나는데 그걸 참는다? 여러분 참으면 참을수록 파괴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인합니다. 잔자 보세요. 칼이 몇 개나 있죠? 칼이 두 개나 있잖아요. 더블로 있는 것입니다. 파괴력이 커진다는. 이게 잔인할 잔자입니다. 이게 태자에 이 비수를 하나 들면 이거 죽을 사자입니다. 그렇죠?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왜?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움.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분노는 참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7번 용서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7번에 70번 용서하세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여러분, 애시당초 참다가 폭발할 거면은 애시당초 참지 마세요. 처음에 참을 때는 과도지만 참다 보면 그게 관우의 언을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파괴력이 정말 찰 때까지 찬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휘둘면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목숨을 단칼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잔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참을 바에는 참지 마세요. 참으면 착한 사람은 남한테 칼을 못 휘두니까 참다가 지가 병들어요. 화병이 들고 류마티스가 오고 착하면 연속 질병이 오는. 못 참을 거면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나 지금 화가 났습니다. 참으려면은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려면은
내 마음에 소화기가 있어야죠. 저 불을 꺼야죠. 그래서 그 불이 집을 집어삼키는 화재가 되지 말고 음식을 끓여내는 가스렌지가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모닥불이 돼야 해요.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분노에 관한 이 화두는 뭐 여러 차원에서 분노의 원인, 뭐 분노의 뭐 해결책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분노의 몸과 마음에서 분노가 어떻게 물과 불의 조화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7번째 화두입니다. 마음의 템포, 균형이죠, 균형. 물과 불의 조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